자,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층간소음 문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이 층간소음 때문에 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소음 배상금을 올리려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시행이 된다면 우리 집에서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딱 필요한 지식, 딱지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층간소음. 아랫집의 대처 방법도 날로 과격해지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층간소음 신고가 13,427건.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애들 뛰면은 엄마 아빠 벌금 물어야 애들 뛰지 마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마음껏 뛸 수 있다면 차라리 저는 벌금 내는 쪽을 더 선택하고 싶어요. 소음도에 따라 배상금이라니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이곳. 우리 집 애들이 왜 저기 있나 하시겠지만요. 보시면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원경아 살살 늘 밑에 층한테도 미안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 옆집이나 시끄러울까 봐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늘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창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의자를 끌 때 나는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소음 방지 고무도 끼워놨습니다. 엄마는요, 청소기 대신에 빗자루를 쓸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저녁 때는 한 6시만 지나도 청소기 안 돌리고 이렇게 문질러서 그냥 먼지만 모아서 청소하는 편이에요. 이걸로 그냥 청소해요. 이가 좀 조용하더라고요. 소리도 안 나고. 층간소음 스트레스는 아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거기 아래층에 사람도 없잖아. 층 아래층에 사람이 없지. 응. 거기에서 뛰어도 된다. 1층에서 뛰어도 돼? 응. 그래서 종환이가 1층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는 거야? 응. 다음에? 응. 아이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지만 층간소음 배상금이 생긴다고 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배상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더 예민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의 배상금이 도대체 나올지도 모르겠고 걱정해. 얼마나 나올까요, 배상금이?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되고 배상금을 산정하는 공식도 나왔는데요. 바뀐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고려되는 인자는 일단 주택 바닥에 대한 성능을 함께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의 경우와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의 성능 차이를 감안한 부분을 적용을 하고요. 아울러 이전에 먼저 선 입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감해주고 또 아울러 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도 함께 고려되는 보정 인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에 의하면 밤 10시 이후 아이들이 1분 동안 3번 이상 뛴다면 연 89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생활했을 때 배상금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알게 모르게 냈던 생활음이 과연 타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들릴지, 그리고 이것을 정부의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면 배상금은 또 얼마나 나올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에 일정 횟수를 1년 동안 지속했을 때, 그리고 피해자가 3명 이상일 때 상황을 적용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이들이 48초 동안 공놀이를 했을 때 연간 배상금은 20만 원. 1분당 10회, 5분간 망치질을 했을 때 연간 약 550만 원이라는 금액이. 20초간 의자 끄는 것을 1회 반복하면 연간 30만 원의 배상금이 책정이 됩니다. 자기 전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 30분 동안 운동하시면 약 900만 원, 입이 쩍 벌어지는 돈이 나갑니다. 뭐라고? 아니, 그렇게나 많이요? 아니, 다들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저 정도는 하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요. 예. 아니, 배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조심해야겠네 이제. 에이. 여보나 못지 못하겠다. 핑계가 될 수도 있겠죠. 층간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닥 구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준 마련을 힘쓴 환경부 입장은 어떨까요? 말고 1월달 최소한 이달은 지나야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의식 구조를 변해서
그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주민들의 그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 각종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는 아이보다 내가 아는 아이가 뛰는 게 덜 시끄럽듯이 지금 귤 한 봉지 나누면서 윗집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 소음 측정 기준이 깐깐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이 층간소음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난방 때문에 창문을 닫아 놓는다든지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실내 활동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럴 때 뭐 소음을 줄이는 슬리퍼라든지 매트를 사용하는 서로 간의 배려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기준도 좀 모호하고 이 굳이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네. 다른 대안은 혹시 없을까요? 이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일고 이렇게 범죄도 이런 게 정말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층간소음이 있을 경우에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이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걸 이제 연결하시면 화해 공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 35데시벨, 주간에는 40데시벨 넘으면 이제 소음이 될 수가 있고요. 이외 주의 경고와 금전 배상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민들 간에 스스로 규약을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네. 것도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잖아요. 제일 문제가 이 아이들 뛰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제어가 되는데 이게 예. 제어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양측 입장에서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만성적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신경과민이라든지 뭐 수면장애, 위장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를 묶어놓지 않는 한은 완전히 그럼요. 이게 해결이 힘든데 사실 이제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이라든지 다른 기관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직접 부딪히게 되더라도 현관에서 대충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는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분배해서 타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웃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네.